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여기 별 3개. 여기 매년 나와요. 매년. 네. 쟁점 몇 개죠? 쟁점? 쟁점 3개입니다. 3개. 예. 자, 첫 번째 쟁점은 과실 취득입니다. 과실 취득. 과실 취득은 점유자가 선의일 때 취득할 수 있죠. 악의는 취득 못합니다. 취득을 했으면 어떡하죠? 악의가?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취득을 못했으면 어떡하죠? 보상하셔야 돼요. 취득 못하고 과실을 썩혔으면, 과실을 버려지게 만들었죠? 보상하셔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멸실 훼손 책임. 점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죠? 그럼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배상할 때 전부 다 배상하는 경우도 있고 현존 한도 배상 책임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그거.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비용상환 청구. 필요비하고 유익비 달라고 청구하는 거. 쟁점 3가지입니다. 자, 한 개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과실 취득입니다. 과실 취득. 201조부터 보죠. 1항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고요. 2항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과실을 취득했어요? 훼손시켰어요? 과실을 훼손시켰죠? 혹은 수취하지 못했죠? 대가를 보상하셔야 돼요. 자, 3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음비 점유자에게 준용하겠다. 만약에 점유자가 폭력 점유자이거나 아니면 음비 점유자라고 한다면 과실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말, 못 한다는 말. 못 한다는 말이죠. 2항에서 하는 말은 지금 2항에서 하는 말은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고 이어서 3항에서는 폭력 점유자하고 음비 점유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준용시킬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음비 점유자도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없다고. 네, 내려갑니다. 양과로 1번. 자,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과실이 나옵니다. 천년 과실이든 법정 과실이든 둘 다 과실이거든요. 여기서 법정 과실이 시험에 나오죠. 천년 과실은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천년 과실 시험에서 잘 안 물어봐요. 법정 과실 물어보죠. 법정 과실에 뭐가 있어요? 이자, 맞아요. 이자 임대료입니다. 2개만 기억합니다. 이자 임대료. 끝. 딴 건 안 나와요. 지금 이어지는 문장에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취급된다고 말하죠. 여기서의 이 사용이익이 임대료라고요. 임대료. 부동산 썼으니까 사용료 내야 되죠. 그거 법정과실이라는 거죠. 3번, 동그라미 3번.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 취득권 포함하는 권원 있다고 오신한 거예요. 권원이 있다고 오신했다는 건 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권원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있다고 오신을 했죠? 예. 오신할 만한 근거 필요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거로 2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예요. 선의의 점유자인데 불법을 저질렀어요. 선인데 불법이에요. 선인데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선인은 착한 거죠?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선인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선의의 점유자니까. 과실은 취득을 해요? 취득을 못 해요? 취득할 수 있어요. 과실 취득 가능합니다. 근데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불법 저질렀잖아요. 그럼 불법 저질렀으니까 과실을 취득해요? 과실을 반환해요? 과실 취득이야? 과실 반환이야? 과실은 취득하세요. 계속.
불법이라도요. 그죠? 왜 과실 취득하세요? 손이잖아, 손이. 그럼 불법 저지른 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해배상하세요. 손해를 뭐 하세요? 배상을 하세요.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책임지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과실을 반환하세요.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세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시라는 거죠. 네. 자, 판례박스 봅니다.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실 취득해도 돼요? 왜 과실 취득해도 돼요? 선이니까 과실 취득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점유에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어요. 이 과실은 잘못이에요. 지금 왼쪽에 과실하고, 지금 괄호 안에 한자 넣어놨죠? 자, 왼쪽에 과실하고, 오른쪽 과실하고 다른 과실이죠? 왼쪽 과실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왼쪽 과실은 열매고요. 오른쪽 과실은요? 잘못이고 잘못. 잘못이 있으니까 토지 점유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따라서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해도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과실은 과실대로 취득을 하지만, 과실 취득을 하는 거지만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 그거는 그거고, 이 양반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이 양반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도 계속 과거에 있는 걸 꺼내오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계속 지가 불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가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는 거 꺼내 와가지고 이렇게 팍 이렇게 하잖아요. 열받죠. 예. 예전에 제가 어떤 다른 학원의 원장님하고 싸웠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특강 때문에 싸웠어요. 특강 때문에. 예. 특강 때문에 싸웠어요. 특강 수익 배분 때문에.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했어요. 부당하다. 이게 부당합니다, 원장님. 부당하니까 시정하세요. 라고 제가 주장했어요. 그죠? 예.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쌤들은 이런 얘기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래 왔으니까. 그래 왔거든요. 그렇게 해도 강사들은 말 못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에? 나 하나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이 특강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요약지 관련된 거. 요약지 관련된 것도 얘기했어요. 이것도 배분이 안 맞습니다, 지금.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부당하게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얘기한 거죠, 이렇게. 여기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대해서. 우리 원장님 아니에요. 다른 학원, 부산학원. 저기 부산학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산학원이에요. 얘기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저 원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맞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야, 차 교수, 내가 올해 초에 너 저기 명절에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하라고 내가 10만 원 보내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개소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 올해 초에 가족들하고 식사하라고 10만 원 주신 거랑, 예? 그거 10만 원 주신 거랑, 그거 10만 원 그거. 예? 그거 주신 거랑 이 수익 배분의 문제 제기를 한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원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게.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 다른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그거죠? 이거는 이거 그건 그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같다고 같다고. 궤변을 하시더라고요, 궤변을.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을 취득하는 거하고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그거죠? 다른 거라고. 구별하셔야 된다, 구별. 네. 합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받아냈습니다. 다 받아내고 빠이빠이. 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떠났어요.
왜요? 예?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소송 끝까지 해서 다 받아내요. 저는 못 견딥니다 그런 거를.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자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 열받아가지고 막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예. 그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지금도 소송 중이거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하고 과실 취득하는 거하고 별개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판례박스 밑에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은 해야 되죠. 자, 근데 그 밑에 줄 과실이 있더라도, 즉 잘못이 있더라도 취득했던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라고요. 별개인 거라고요. 자, 내려갑니다. 양과로 3번이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거죠. 이때는 동그라미 1번 내려가 보세요. 무효 취소가 됐을 때는 과실 취득권 적용됩니다. 근데 비교했을 때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해제가 됐을 때예요. 자, 갑하고 을이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을이 매수자로 점유를 한 거죠. 부동산 넘겨받았어요. 근데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어요. 무효됐으니까 을은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 돌려줘야 되죠. 이때 을이 선의의 점유자였어요. 그럼 을은 점유자지만 이 점유물을 반환해야 되고 갑한테. 갑은 회복자거든요. 회복자. 그럼 이때 을이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은 과실을 취득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과실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냥 무효라고만 나왔을 때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됐다고 나오면요. 해제가 됐다고 나오면 여기서는 원상 회복이 적용돼요. 원상 회복은 548조예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회복 548조는 전부 다 돌려주라는 거죠. 전부 다 돌려준다는 거는 이 돈 받은 사람은 뭐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주고 물건 받은 사람은 물건을 돌려주라는 거죠. 이때 돈 받은 사람이 돈 돌려줄 때는 뭐를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고 물건 받은 사람은 과실 붙여서 돌려주죠. 그러니까 요게 적용되는 경우는 점유자가 아무리 선의의 점유자라고 해도 선의의 점유자라고 해도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과실을 취득을 해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과실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법이 왜 이렇습니까? 법이 무효일 때는 그냥 무효만일 때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해도 된다면서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해제가 됐다고 해서 해제가 됐을 때도 속은 무효되는 건 똑같은데 왜 과실 취득을 못합니까? 따라서 을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을이 요 사건에서 을은 주장했던 거죠. 201조가 적용돼야죠. 201조가 적용되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과실을 반환하는 겁니다. 과실을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을의 주장이죠. 과실 취득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갑 쪽에서는 뭐라 그래? 아니지 바보야.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548조가 적용되는 거야. 요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과실을 취득하는 거야. 과실 반환하셔야 돼. 당신 과실 반환하셔야 돼요. 이게 갑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싸웠던 겁니다. 근데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 회복이 될 때는 201조가 우선 적용, 548조 우선 적용. 548조 우선 적용이죠. 과실 취득합니다, 못합니다? 못하고 다 반환하셔야 돼요.
반환할 때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나와 있지만 당사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에요.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습니다. 다 불문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다 부담하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도 과실을 싹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쟁점, 멸실훼손 책임 같은 경우는 이 표만 잘 보시면 되죠. 표만요. 표에서 어디만 보시면 돼요? 선자만 잘 보시면 됩니다. 선자. 현존 이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배상이고요. 내려가세요. 비용상환 청구요. 203조입니다.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 보존을 하려고 뭐를 지출했어요? 필요비를 지출했다는 거죠. 필요비는 목적물 가액이 증가되는 비용이 아니죠. 현상 유지비 말하는 거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해요. 점유자가 뭐를 취득하면? 과실을 취득을 하시면요. 과실을 드셨네. 그럼 뭐는 청구 못해? 통상 필요비를 청구 못해요. 그냥 필요비요? 통상 필요비요? 통상 필요비를 청구를 해요? 청구를 못해요? 청구를 청구 못해요. 네가 취득한 과실하고 비용 받을 거 중에서 통상 필요비하고 뭐 하자는 거죠? 퉁치자는 거죠. 퉁치자. 상계 처리하죠. 퉁.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는 달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죠? 예. 네가 닭을 관리하면서 뭐를 취득했어요? 계란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달라고 하지 마라. 사료값은 달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네가 뭐를 먹었으니까. 너 계란 먹었잖아. 바보야, 계란 먹었잖아. 매일 먹었잖아.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하지 마. 사료값 달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계란은 계란대로 먹고 사료값도 달라 그러고. 그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근데 과실을 취득했을 때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하죠. 근데 무슨 필요비는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유익비랑 특별 필요비요. 통상 필요비 말고 특별 필요비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비에다가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되고 통상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통상.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하는 거니까 반대 해석하면 뭐는 청구 가능합니다. 특별 필요비는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유익비 있죠? 유익비 같은 경우도 과실 취득을 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죠. 2항 내려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유익비. 유익비 같은 경우는 가액이 증가되는 비용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누구의 선택이야? 회복자 선택입니다. 회복자 선택. 밑에 줄치고 쓰세요. 점유자 선택 X. 점유자 선택 X.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 청구가 가능한데, 자, 이때 3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서는 회복자 청구에 의해서 상환기간 허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환기간 허여라는 건 기간 유예시키는 거 말하는 거죠. 이거가 되면은 뭐가 성립이 안 돼요? 유치권 성립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맞아요. 자, 동그라미 1번 단락. 비용상환 청구는 선악 불문 인정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 인정. 자, 청구 시점.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상대방 내려갑니다. 기읍. 점유의 권한이 있다. 계약관계가 있어요? 계약관계가 없어요? 계약관계가 있죠. 그럼 계약의 상대방한테 하셔야 돼요. 근데 니은은 계약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관계 없잖아요. 이때 회복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203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3조는
계약 관계가 존재할 때 적용되는 거다, 부존재할 때 적용되는 거다? 부존재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요 경우에는 203조가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관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존재할 때. 그때 몇 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3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거든요. 계약이 무효돼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계약관계가 부존재하고 그때 이제 203조로 비용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다른 임대차 같은 그런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에 결론 문장 내놨죠. 민법 제 203조가 적용되려면 점유자의 점유 권한이 없어야 된다고요. 바꿔 말하면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됨, 없어야 됨, 없어야 됨, 계약 관계가. 네. 4번 내려갑니다. 상환기간 허여 나옵니다. 이거는 필요비는 안 되고 의디에만 되는 겁니다. 유익비에만 되는 겁니다. 상환기간 허여는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자, 그 니은입니다. 유익비에 관해서 상환기간이 허여가 되면은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뒷페이지요. 점유권 마지막 파트로 갑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물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항상 세 가지가 한 세트라 그랬죠. 첫 번째가 무슨 청구였어요? 반환 청구.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두 번째가 무슨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가 무슨 청구요? 방해 예방 청구요. 세 가지. 세 개가 한 세트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자, 이때 반환 청구 204조 먼저 보겠습니다. 1항 점유자가 점유에 뭐를 당했을 때요? 침탈 당했을 때. 침탈 동그라미. 침탈 동그라미. 침탈을 당했을 때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항 내려갑니다. 이때 전항의 청구권. 여기서 말하는 전항의 청구권이 무슨 청구 말하는 거죠? 반환 청구 말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이때 점유물 반환 청구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 못하죠, 그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 보호받고요. 자, 3항입니다. 1항의 청구권. 아니, 1항의 청구권 뭘 말하는 거죠? 반환 청구요. 반환 청구 말하는 거죠.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척기간 1년. 자, 오른쪽 두 번째.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205조 보세요. 점유자가 방해를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방해가 되니까 방해 냅두라고 방해 제거하라고 청구 들어가고요. 그리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청구권. 이 제거 청구권 같은 경우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고요. 자, 3항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점유 방해를 받고 있어요. 이때 공사 착수 후 이미 1년이 경과해 버렸거나 아니면 이미 공사가 다 완성된 거죠. 이때는 청구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지, 방해 제거 청구하려면 빨리빨리 청구해야 되는 거죠. 이미 몇 년이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이미 다 완성시켜 버렸죠. 그럼 청구 못 한다는 거죠. 밑에 3번 내려갑니다. 방해 예방 청구요. 206조입니다. 점유자가 방해받을 뭐가 있죠?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이때는 예방을 청구하는 거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항 공사로 인해서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전조 3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되면 206조 예방 청구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나 둘 다 1년 지나거나 완성되면 청구 못해요. 내려가세요. 네 번째,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어요. 왜 행사할 수 있어요? 점유자라서. 그래서 207조에 지금
전 3조의 청구권은? 여기서 말하는 전 3조의 청구권이 뭐뭐뭐 말하는 거죠? 200,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07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07이죠. 그죠? 그럼 전 3조가 몇 조 말하는 거예요? 4, 5, 6 말하는 거예요. 204, 205, 206 그 세 가지. 204, 205, 206 그 세 가지 이 점유보호 청구권 있죠? 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194조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행사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반환제거 예방청구 다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2형 내려갑니다.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임대차를 했다고 생각해보죠. 임대차. 자,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간접점유자. 갑이 간접점유자고 을은 임차인이죠. 그죠? 직접점유자라는 거죠. 이때 그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을 당했다는 거죠. 제3자로부터 점유 침탈. 그럼 침탈자가 병이잖아요. 그럼 침탈자 병 상대로 해가지고 점유물 반환 청구를 갑이 행사할 수 있어요? 을이 행사할 수 있어요? 둘 다 행사할 수 있죠? 을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점유자니까. 침탈 당했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갑도 간접 뭐니까? 점유자니까. 갑도 점유자가 맞기 때문에 침탈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점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능하다고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2항에서 자,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자기에게 반환하라 그래요?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그래요?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가 누구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반환 청구하는 거는 야! 물건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내 임차인한테 돌려달라고 내 임차인한테 얘한테 돌려주라고 이 바보 같은 이렇게 청구한다는 거죠. 문장 이해되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점유자가 반환을 받아요? 반환을 못 받아요? 을이 반환을 못 받아요. 아니면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한테 달라고 해도 돼요. 원칙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라고? 원칙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 들어가는데 얘가 반환을 받을 수가 없거나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못 받아. 반환을 못 받거나 반환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면 안 받아요. 못 받든 안 받든 어쨌든 받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자기한테 직접 반환하라고. 그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 거죠 지금. 자, 5번째 내려갑니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있어요. 여기서 소는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 네. 소송하려면 법원 가야 되죠. 법원. 그래서 어제도 법원에 갔다 왔어요. 어제도. 네? 어제도 법원 갔다 왔어요. 법원에요. 소송하고 있으니까. 법원에 딱 들어가죠. 법원에 딱 들어가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서 그 법원 그 법원 안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산책로를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좀 정상 아닌 것 같죠? 우리 학교가 제가 다녔던 학교가 법원 건물을 산 학교였어요. 예? 아니 부산에 부산에 구법원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걸 학교가 샀어요. 그래서 법원 건물을 이렇게 뜯어 고쳐갖고 학교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도록 법원에서 제가 있었다고요.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법원 가면 편하죠, 마음이. 이해되세요? 그 구조가 비슷하게 생겨먹었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소장 이렇게 넣으면서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제가 땅이 있잖아요. 땅 있죠, 땅. 자기 명의로 된 땅 있죠. 그거 조회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조회? 자기 땅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조회를 해봤어요. 엄마가 조회해보래요, 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조회를 해봤어요. 했더니 제 명의로 된, 네? 차민영 명의로 된 땅이 있는 거예요. 제 명의로 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이 뭐야 이거 갑자기. 네?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봤어요. 등기부를. 뭔지 모르니까 등기부. 서류가 뭐가 아무것도 없죠. 등기부를 열람을 해봤어요. 등기부를.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땅이에요. 그냥 동네 야산이에요. 동네 야산. 아무 의미 없는 거. 근데 이게 또 공유지로 돼 있어요. 공유지로. 공유로 돼 있다는 거죠. 공유로. 2분의 1씩. 그죠? 그럼 이제 저하고 차민혁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를. 등기부에는 나오죠. 근데 이 사람 모르겠다고 누군지를 이 사람을. 그래서 계속 재산세만 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땅 엄청 멀리 있는 땅이고. 저 섬에 있어 섬에. 예, 저기 전라남도 섬에 있다고 이 땅이 지금 여기가. 이게 뭐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공유물 뭐 하자고. 예? 공유물 뭐 하자고. 분할하자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배웠잖아요, 우리가. 청구할 수 있죠? 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분할합시다, 선생님. 연락처가 뭐가 아무것도 모르죠? 일단 소장부터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이 사람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소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거주할 가능성 대단히 낮죠. 왜냐면 한 10년도 더 된 주소니까. 어쨌든 넣는 거예요, 소장을.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요, 보정명령을. 주소 보정하세요. 보정명령서 내려오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행복센터 가시면은 이 사람의 뭐를 발부받을 수 있죠? 초본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발송하는 거예요. 다시 소장을 발송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소장을 접수했겠죠? 소장 접수한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피고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피고한테 갔는데 피고한테 송달이 돼요? 송달이 안 돼요? 송달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송달 안 되죠? 그러니까 반송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정명령 떨어지죠? 보정명령 받았죠? 그럼 다시 초본 뽑아서 또 다시 보내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20일 걸렸어요. 20일. 네. 짧았다고요? 금방 했어요? 금방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는지 아세요? 전화하면 돼요. 오늘 발송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공무원한테요. 예. 그래서 공무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전화 좀 그만하세요. 바쁘니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도 계속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오늘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막 투덜거리거든요.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회해보면 보내놨어요. 예, 전화하면 또 빨리빨리 해주더라고요. 쓰잘데기 없는 말이었으면 죄송합니다. 자, 80페이지 돌아오세요. 자, 80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반환 청구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점유의 침탈입니다. 자, 침탈이라는 건 빼앗겼다는 거죠. 빼앗았다. 침탈이 있어야 반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비교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서 침탈이 아닌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침탈입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침탈이 아니에요. 세 가지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기. 두 번째가 유실물 습득. 세 번째가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넘겼죠?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무단전대차죠. 무단전대차.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침탈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침탈 아니에요? 사기. 사기는 왜 침탈이 아니죠? 사기를 당해서 물건 넘긴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점유자인데 을로부터 물건을 빼앗겼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을이 물건을 가져갔다고요. 그럼 이거는 을이 뺏어간 거예요? 갑이 건넨 거예요? 갑이 건넨 거잖아. 쏘가서. 갑이 건네준 거죠. 그러니까 요 사기친 건 훔친 겁니다. 훔친 건 아닙니다. 훔친 건 아니라는 거죠. 침탈입니다. 침탈 아닙니다. 침탈 아니라는 거죠. 사기는 침탈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유실물 습득한 거 있잖아. 유실물이라는 거는 주인 없는 물건 말하는 거죠. 그 유실물을 습득했죠. 습득. 이것도 침탈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침탈 아니에요? 쭈순 거라서. 유실물 습득은 뭐 한 거라서? 쭈순 거라서. D끝 무단전대차도 무단전차인이 훔친 거라서 받은 거죠. 이것도 침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리을의 결론 문장 보겠습니다. 사기, 그리고 유실물 습득. 자, 그리고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한 것까지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침탈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내려갑니다. 청구권자입니다. 자, 침탈당한 점유자가 행사 가능하겠죠.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일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일 수도 있어요. 둘 다 행사 가능하죠. 둘 다 점유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점유 보조자 보이죠? 얘는 행사 못하나요? 왜 행사 못해요?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얘는요. 보조자죠. 그죠? 보조자. 자, 내려갑니다. 상대방. 침탈자 상대로 행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동그라미 2번에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입니다. 침탈자 승계인이 선이면 행사해요? 못해요? 선이면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갑이 갖고 있던 물건을 을이 침탈했어요. 갑이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을이 침탈한 거죠. 차를 훔친 거죠. 그죠? 차 훔쳤어요. 차를 훔친 사람 누구예요? 곽한구죠. 곽한구 씨가 차를 훔쳤잖아요. 그죠? 곽한구 씨가 차 훔쳤잖아요. 스포츠카 골라서 훔쳤죠? 차 훔쳤어요. 차를 훔쳐서 타고 댕겼어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은 것까지는 확인 안 됩니다. 어쨌든 팔아먹었다고 치고. 자, 그럼 이때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인이라고요. 그럼 갑은 처음에 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구 씨가 차를 훔치셨잖아요. 그럼 점유자 갑이 그 차를 훔친 차 넘겨받은 승계인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때 그 승계인이 선의의 승계인이면, 그런 사정을 몰랐던 승계인이죠. 선의의 승계인한테는 점유자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돌려달라고 못해요. 선의의 승계인이 보호받아 버리는 거죠. 만약에 승계인이 선의가 아니라 뭐라면요? 악의의 승계인이면, 그 악의의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별하면 되죠. 선의악이 구별하면 되죠. 이때 승계인은 누구의 승계인이에요? 침탈자의 승계인입니다. 침탈자. 훔친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넘겨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승계인. 자, 그래가지고 기역하고 니은을 잘 비교하시는 거예요. 기역 같은 경우는 악의의 승계인이죠. 악의의 승계인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니은에 선의의 승계인한테는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이때 침탈자의 그 승계인이 악의의 승계인이라면 얘한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승계인이 선이면 선의의 승계인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병한테 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 넘어갔어. 또 병이 또 넘겼어요. 정한테 또 넘겼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죠? 얘도 승계인이죠. 그죠? 승계인이죠.
아니 뭐 전득자라고 하셔도 돼요. 전득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 정은 악이라는 거죠. 정은 악이에요. 그럼 갑이 병한테는 반환 청구 못했죠? 그럼 얘는 악이죠? 그럼 정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정한테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데 못하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죠. 앞에가 선이라서. 앞에가 선이라서 병이 보호받아 버리죠. 그냥 병이 보호를 받고 병 뒤에 정이 숨어 있으니까 언폐물 법칙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디귿인 거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 저 병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다시 전득한 자가 지금 저 정인 거죠. 저 정이 악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악의의 전득자 정에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폐물 법칙이죠. 언폐가 뭔 뜻이죠?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언폐가 이렇게 뒤에 숨는 거죠. 정이 병 뒤에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숨어서 보호받는 거죠. 숨어서 보호받는 거죠. 언폐. 그죠? 언폐를 어디서 많이 해요? 예? 군대에서 이렇게 언폐를 많이 하잖아요. 전쟁 놀이하면서 언폐하잖아요. 젠장 전쟁 놀이하면서. 아니 군대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 전쟁 놀이 하잖아요. 왜 전쟁 놀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총 쏠 것 같죠? 총 쏠 것 같죠? 안 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총 이렇게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으로 탕탕탕탕. 아 진짜 총에 탄창도 안 꼽고 그냥 입으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하면서, 예? 전방 슈루탄 이렇게 하나 둘 셋 뿡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현자 타임이 오더라. 새벽에 뭐 하고 있는 짓인 건지 지금 이게 지금. 네. 그렇게 2년을 썩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제척 기간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제척 기간 1년이에요. 그리고 요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소송을요. 동그라미 2번이요.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시라고요. 소송을. 말로 해요? 소송으로 해요? 소송으로 하셔야 됩니다.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 고생하셨고요. 뒤에 소유권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